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첫 감염자가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에서 시애틀로 온 여행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됐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 대변인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중국의 우한 폐렴 확산 공포에 사상 최고치 행진을 멈췄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52%, S&P 500 지수는 0.27%, 나스닥 지수는 0.19%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의 자동차 관세 부과를 거듭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키스탄 정상과 만나면서 미국과 EU가 무역 합의 이르지 못하면 EU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 부과를 강력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미중 2단계 무역 협상과 관련해 기존 관세를 모두 없애는 빅뱅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무누신 장관은 인터뷰에서 2단계 협상을 하면서 일부 관세가 없어질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1%대 급락을 보였는데요. 일단 어제 이 아시아 증시 자체가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중국 우한 폐렴 환자가 더욱더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무디스 측이 홍콩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더불어서 이 아시아 증시가 전체적으로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이 홍콩 항세 지수는 3% 가깝게 빠졌고 중국 증시도 1% 넘게 빠졌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1% 가깝게 빠지면서 어제 투자 심리가 크게 얼어붙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관과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서도 매도 흐름 나타내면서 코스피 시장 하루 만에 30포인트 가깝게 빠졌습니다. 223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1% 넘게 빠지면서 670선까지 내려오면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에서도 우한 폐렴 환자가 발생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가 하락세 나타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국 내 우한 폐렴 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중국 경제 위축 가능성까지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 종목들 급락 나왔는데 살펴보고요. 이어서 미국과 프랑스 사이의 관세 분쟁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 부과하기로 했던 디지털세가 올해 연말까지 유예됐는데 시장에 다시 테크 모멘텀 살아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5G 장비 업체의 대표 종목인 KMW가 반등 이어오고 있습니다. 5G 관련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유상증자 자금 조달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 관련된 시장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내 우한 폐렴 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중국 경제 위축 가능성 우려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미국에서도 관련된 환자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관련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감 부분이 중국 경제는 물론 아시아 경제 그리고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상당 부분 좀 위축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에 의해서 글로벌 증시, 일단 아시아권 증시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하락 양상을 보이는 그런 모습, 이런 부분들이 유럽 시장으로 이어져 나갔고요. 그 부분은 결국 지난밤 미국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 지금 현재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요. 실질적으로 우한 폐렴의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사람 대 사람 전염이 아니었다고 그러다가 지난 주말이었죠. 사람과 사람 전염을 확실하게 확인이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됐고요. 문제는 이제 그 미국 내에서도 지난밤 첫 번째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점이 아주 중요한 시사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현재 춘절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 내 대이동, 소위 말하는 수억 명 이상의 이동이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의 전염이 확인됐다라는 점은 어쩌면 상당히 그 우려감을 확산시킬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핵심 요소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난 사스 발발 시랄지요, 아니면 메르스의 발발 시 실질적으로 경기 위축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나 소매업종, 식음료 업종, 항공업종, 여행업종에 상당 부분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결국은 지난 한 2, 3주간 실질적으로 중국발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내 상당히 중요한 핵심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떠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한 폐렴 상황에 의해서 지금 현재 중국발 특수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지금 시장 내에서 잔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확산하고 있는 그런 모습. 하지만 문제는 이렇습니다. 펀더멘탈에 대해서 생각을 좀 분명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한령에 대한 완전 해제 기대감은 여전하다라는 점,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춘절이 임박함과 동시에 물론 여행과 관련해서, 그리고 어떤 그 사람 대 사람의 전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소비 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눈앞에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클 것이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올 상반기에 시진핑 주석의 우리나라 방문이 확실시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경제 협력과 관련된 우호 증진 방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 내에 중국과 관련된 기대감을 계속해서 일시적인 충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끌고 가는, 단 한 칼에 끊겨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임에 분명하다라는 점을 인식해 두시면서요. 일단 올해 유커 방문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작년도 유커 입국, 중국 관광객의 입국이 약 600만 명 수준이었죠. 지난 한한령 발발 이후 이전의 75% 수준을 회복했다라는 점. 이제 2020년에 관광공사 전망치로는 750만 명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NH증권의 전망치에 따르면 985만 명까지도 중국 관광객 유커의 유입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점. 따라서 어쩌면 우한 폐렴, 일단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당히 변동성 요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메르스도 그랬고요, 사스도 그랬고요. 결국은 잡힐 것이다라는 점. 하지만 막연한 기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막연한 공포 역시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따라서
그 사스나 메르스나 충격을 경험하긴 했지만 결국은 이를 극복하는 우리들의 의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중국 정부의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라는 점 역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한 폐렴을 사스나 조류독감급 의류 전염병으로 이미 지정을 했고요. 확산 방지 조처를 위해서 콜레라나 흑사병 이 정도의 급으로 소위 말하는 감류로 최상급의 전염병으로 지정을 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최대화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전반적으로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 1단계 합의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2단계 합의, 관세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 다보스 포럼을 통해서도 전해 들려온 바가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신흥국 내 글로벌 자금 유입의 가속화 가능성, 이 부분을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다. 특히나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반도체 업황이 과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우한 폐렴에 의해서 이 부분이 상쇄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춘절 임박과 관련된 소비 개선의 움직임, 그리고 소비에 대한 확신, 그리고 중국 GDP 이미 1인당 1만 달러를 넘어서는, 그렇다면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단속은 강화하겠지만 한한령에 대한 완전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고, 결국은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중국발 모멘텀은 우리 시장 내를 계속 긍정적인 어떤 요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하시면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상반기 중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함께 그때까지는 최소한 중국발 모멘텀, 일시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쪽으로 두시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렇다고 지금 이제 조금 좀 확산 내지는 우려가 커져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는 지금 저점 매수의 기회를 삼는다보다는 매수도,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중국 관련 기업들에 대한 매도도 자제하고 좀 관망의 양상으로 지금 현재 투자 전략 삼아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아울러서 어제 사실상 그 테크 주식들 역시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 부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어떤 그 우한 폐렴 양상과 함께 시장의 다소간의 좀 하락이 나타나다 보니까 좀 단기적인 어떤 그 차익 실현 매물의 출회가 나타났었는데요. 산업 사이클, 산업의 개선 사이클, 업황 호전 사이클, 반도체, 5G, 인공지능 끝난 것이 아니다. 마무리된 것이 아니다.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두시고, 일단 너무 부정적인 견지에서 시장을 바라보셔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부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테크 모멘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사이의 관세 분쟁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프랑스에 부과하기로 했던 디지털세가 올해 연말까지 유예됐는데요. 이와 함께 테크 모멘텀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경기와 관련해서, 경제와 관련해서, 기업의 이익과 관련해서 상당히 영향을 주는 부분, 그리고 주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세금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 그의 공약, 그리고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반기 어떤 그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상당히 중요한 핵심 모멘텀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그리고 미국과 유로존 간의 자동차 관세와 관련된 어떤 그 세금과 관련된 그런 갈등 부분들, 결국은 지금 현재 그 1년 동안 향후 1년간 특히나 미국과 프랑스 간의 관세 중단 합의를 했다라는 점, 상당히 의미 있는 시사점을 우리 시장에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가 먼저 미국에게 다가갔죠.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세 연말까지 지금으로부터 1년을 유예하겠다.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프랑스산 수입품에 대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었는데 이 부분 역시 유예하기로 했다라는 점. 특히나 미국에서는 프랑스산 와인이랄지 샴페인이랄지 올리브랄지 이런 어떤 수입 음식료에 대한 그런 수입이 상당 부분 많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관세를 유예해 주겠다라는 점. 서로 간에 주고받는 긍정적인 분위기에 어떤 관세 중단 합의가 1년 동안 유예되었다라는 점. 상당히 긍정적인 시장 내에 부분이다라는 점. 경기 회복에 또 한 가지 촉발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일 수 있다라는 점. 그동안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어찌 보면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이끌어 왔었고, 그리고 그 보복 관세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EU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까지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점. 특히나 디지털세에 대한 프랑스 의회의 통과 부분은 오스트리아랄지 이태리랄지 캐나다, 영국까지 디지털세의 부과 가능성을 확산시켰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미국 내 테크 주식들이죠.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애플 세금 부담이 분명히 확대될 가능성 너무나 짙어지게 되면서 세금 부담은 바로 EPS의 인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EPS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EPS의 하락은 곧 주가의 하락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 디지털세의 유예 부분 물론 지난밤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EU와 관련해서 자동차 관세 부과의 여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은 어찌 보면 디지털세를 염두한 그리고 미국의 어떤 우호적인 그런 미국의 유리한 어떤 그 점을 잡기 위한 먼저 선점하기 위한 어떤 그 발언이다라고 여겨지긴 하지만 여전히 관세를 가지고 서로 간에 상당히 팽팽하게 대립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유예되었다. 그것도 1년이라는 기간, 상당 기간 유예되었다라는 점은 일단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어떤 그 추가적인 모멘텀 부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는 점. 분명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밤 미국 시장에서 다우지수나 S&P 500이나 나스닥. 근데 지난밤 미국 증시의 하락 가장 중요한 핵심 배경은 뭐니 우한 폐렴과 관련된 경제 위축 가능성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전히 테크 모멘텀이 살아있는 나스닥의 주가 하락률 자체가 한 0.1%에서 0.2%가 조금 안 되는 0.17% 내외로 나스닥 다우 지수나 S&P 500 지수에 비해서 상당 부분 좀 긍정적인 방어를 하였다라는 점, 긍정적인 모멘텀은 여전하다라는 부분을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본다면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테크 주식들의 하락 부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전반적인 반도체, 5G,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식들의 어떤 그 기술주들의 하락 부분, 좀 과한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미국 시장에서의 마가죠. 고성장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인데요. 그들의 핵심 배경 여전히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핵심 배경 여전히 마음속에 좀 두시면서 소프트웨어랄지 클라우드 서버랄지 OTT 플랫폼이랄지 자율주행, 빅데이터, 전자상거래 다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결국은 우리 시장의 연결고리는 5G, 반도체 그리고 컨텐츠를 기반한 컨텐츠 저작권 보유 회사들 더 나아가서는 자율주행이나 인공주행까지 여전히 테크 모멘텀 둔화된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모멘텀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장에서는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시장의 화두는 당연히 우한 폐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한 폐렴이 과연 단기적으로 시장의 투자 심리를 회복시킬 것이냐 아니면 더 악화시킬 것이냐. 이 부분이 결국은 시장 내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시장 내에 분명히 변동성을 제공할 가능성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어제 겪었고요. 그저께 우리 시장에서 이미 겪고 있다라는 점. 이틀 동안 상당 부분 주가 좀 조정 양상이 좀 나타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제 반영되어져 가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생각에 하지만 지금 현재가 결국 저점 매수할 타이밍은 분명히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리고 확인은 좀 해보자. 근데 서서히 그 우한 폐렴과 관련된 어떤 그 진정 양상이 보이게 되면 다시금 시장 내 관심을 불러일으킬 부분은 중국 관련 모멘텀과 테크 관련 모멘텀이 여전히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우 중요한 핵심 모멘텀 두 가지일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시면서요. 특히나 좀 오늘은 좀 이런 부분도 역시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지난 4분기 GDP 속보치 발표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좀 주목을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성장률 2%대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시장 내에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흔들릴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2%를 지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를 좀 두시고요. 전체적으로 중국발 모멘텀, 테크 모멘텀 분명히 죽은 어떤 시장 내에서 사라지는 모멘텀은 절대 아니다라는 점. 물론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한 폐렴의 양상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더 확전되지 않고 좀 사그러들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더 확산되어 갈지 이 부분은 역시 우리가 확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계속 좀 지켜보면서 매수도 아닌 그렇다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에 대한 매도도 아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철저한 관망 양상이 제일 중요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경제지표 부분 언급해 주셨는데 약 10분 전에 이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2019년에 경제 성장률이 2%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만의 최저치인데요. 잠재 성장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일단 한은에서는 2.5에서 2.6%로 좀 추산을 했었는데 이보다도 한참 낮은 수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관련된 뉴스는 또다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쇼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5G 종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KMW는 반등 흐름 나타냈습니다. 어제 6만 원대까지 회복이 됐더라고요.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5G 장비업체 대표 종목이자 이 KMW 주가가 작년과 달리 지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과 중국 또 일본 같은 해외 매출에 본격화가 나온다는 부분이 이런 그 파란불을 좀 켜지게 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KMW의 주가는 최근 몇 개월간 급등락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작년 10월 22일에 69,500원까지 오르면서 3개월 단기 고점을 찍은 뒤에 한 달 만에 36%까지 급감한 모습 보여주었고요. 이후 4만 원대 상봉했는데 올해 개장 첫날 하루 만에 11.13% 상승하면서 단번에 5만 원 후반대로 또 올라섰습니다. 우선 작년 10월 이후에 주가 급락 시점이 주가 매수로 위한 기회라는 평가가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는 작년과 달리
실적 향상이 줄어졌기 때문에 뭐 이런 매수 기회라는 의견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KMW는 국내외 매출처를 꾸준히 확대하는 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존에는 삼성전자 공급 업체에 그쳤다면은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사실상 하위를 제외한 에릭슨, 노키아, 삼성, 또 ZTE를 매출처로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통신사들은 오는 29일부터 2월 20일까지 이 CAPX인가 CAPX죠. 미래 이익을 위한 지출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인데, 뭐 작년보다 10에서 30% 증가가 예상되면서 이 KMW가 그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 모바일과 또 후발 사업자 간의 시장 점유율 경쟁이 본격화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라쿠텐 시장 진입과 또 5G 투자세 공제 혜택, 또 미국은 이 팀 모바일과 스프린터 간 합병 승인과 또 3.5GHz 주파수 경매 등이 이 5G 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좀 증권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 2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 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과 중국에 이어서 미국, 호주, 인도까지 매출이 본격화되고 특히 삼성전자 시스템 장비, 또 에릭슨 필터 장비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런 공격적인 미국 시장 진출과 또 중국 내수 시장에서의 이 ZTE 선점, 또 에릭슨의 5G 시장 방어 전략이 KMW에게는 기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2배 이상의 실적 성장으로 인해서 주가 급등 패턴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올해부터 역시 미국과 일본, 유럽 같은 글로벌 5G 투자 수혜가 더해지면서 해외 매출을 기반으로 실적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매출액은 전년보다 40%, 또 영업이익은 27% 상승한 1조 430억, 또 영업이익은 2,086억 원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유상증자 자금 조달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의 자금 조달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선 주식시장 침체가 계속 이어지면서 주식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어려워진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작년에 국내 주식회사 유상증자는 총 1,053건, 16조 910억 원으로 좀 집계됐습니다. 그 전년 대비 건수로는 16.2%, 금액으로는 30.2% 감소한 규모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시장별로는 코스피 시장의 유상증자가 101건, 7조 1,591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3% 줄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377건, 5조 1조 4,035억으로 15.1% 감소했습니다. 코넥스 시장은 1,303억 원, 비상장사 같은 경우는 3조 6,581억으로 각각 54.4% 그리고 11.5%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유상증자란 기업이 기업 자금 조달을 위해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것인데,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제3자 배정, 또 기존 주주들로부터 투자받은 주주 배정, 또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일반 공모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별로는 제3자 배정의 9조 484억으로 56.2%를 차지했고요. 일반 공모가 3조 5,971억 원, 또 주주 배정인 3조 4,455억 원을 그 뒤를 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무상증자 규모도 크게 줄었습니다. 작년에 무상증자 건수는 123건, 금액은 4조 7,881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각각 4.7%, 47.4% 감소했고요. 이 코스피 시장의 무상증자가 1조 30억, 코스닥 시장에서는 3조 6,194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각각 65.9%, 32.2% 줄었습니다. 코넥스는 95.8% 감소한 295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상장사는 1,327억으로 12.9% 늘어난 모습이 준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무상증자는 유상증자와는 달리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주식 발행량 증가로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유동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작년에 유상증자가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는 이제 2018년
그 유상증자 급등에 따른 어떤 기저효과와 또 주식시장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2018 유상증자가 23조 448억 전년 대비 27% 늘었는데 뭐 조선업 침체로 삼성중공, 현대중공업이 대규모 어떤 자금 조달에 실시한 영향이 컸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카카오도 1조 658억으로 그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작년 같은 경우에 1조 원 이상 유상증자를 시행 기업은 한 곳도 없었고요. 동부제철이 9,650억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투자증권의 7,770억, 신한금융이 7,499억, 한진중공업이 6,874억, 신한금융투자가 6,600억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증권사들 유상증자가 많았던 것은 이 IB, 그러니까 투자은행 영업 강화를 위한 자본금 확충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같은 불확실성으로 주식시장이 침체된 것도 유상증자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뭐 시장이 침체되면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상증자 규모도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기업이 여유자금으로 발행하는데 90% 이상은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익으로 시장 여건이 좋아서 공모가 높아질수록 주식 발행 초과금도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장 침체로 공모 시장이 얼어붙으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도 줄어들고 그만큼 무상증자 재원도 적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작년에 무상증자 규모가 가장 큰 회사는 8,229억 원을 발행한 헬릭스미스고요. 그다음 메디포스가 2,956억,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2,899억, 드림텍이 2,863억 등으로 상위를 차지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빠졌지만 이번 주 삼성전자 다시 한번 62,8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 가져가면서 10만 원대 위로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작년 연말부터 이제 이 대형주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이 관련 중소형주들도 이 상승력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시장에서는 꾸준히 지금 체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우선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도 62,800원까지 어제 올라가면서 50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작년 10월 21일이죠. 53,000원던 주가가 전일 62,400원으로 3개월째 24.06%가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도 같은 기간으로 봤을 때 이 77,500원에서 99,900원으로 28.9%나 뛰었는데요. 이 IT 펀드는 연초율 수익률 4.7%를 보였고요. 이 펀드 평가사 FM 가이드가 분류한 43개 어떤 테마 펀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2위는 삼성전자 포함된 삼성그룹 펀드고, 이 1개월, 2개월 수익률을 봐도 이 IT 펀드가 각각 7.57, 그리고 13.98%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도 계속 유입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IT 펀드에는 연초 이후에만 204억 원, 또 3개월 동안은 1,178억 원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지금 IT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는 역시 디레인 같은 이 주요 반도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첫 번째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반도체는 이제 디레인과 낸드 가격 모두 기존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는 것이라는 실적 전망치도 좀 상향됐는데, 이 디램은 서버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모바일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이 키옥시아죠, 옛 도시바의 그 화재로 가격 상승이 가파라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중소형주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장비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비메모리 업종, 또 낸드 노출도가 기존에 높았던 업체의 시장 관심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입니다.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장비 투자가 국내 반도체 중소업종 주가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 요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비메모리 시장에 있는 테스나 하나마이크론 같은 이 조립 테스트 업체나 이 AD 테크놀로지 같은 디자인 하우스 업체에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반도체 업종까지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일부터 다보스 포럼이 진행 중인데요. 이곳에서 이 회계법인이죠. PwC가 여러 가지 리포트 내놓았습니다. 일단 전 세계 유수의 CEO들이 전망하는 2020년 경제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도 내놓았는데 어떤 내용들 담겨 있습니까? 네, 우선 지금 향후 1년 동안의 글로벌 경제 전망을 묻는 질문에 2018년에는 5%, 2019년에는 29%의 CEO들이 성장 하락을 예상한 것에 비하면 예상한 것에 비하면 기록적인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 이 과반수가 넘는 그 CEO가 53% 정도가 그러니까 올해 경제 성장 하락을 좀 전망했다는 걸 비교하면은 좀 약간 충격적인 좀 상황이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은 CEO 같은 경우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2019년에는 오히려 42%에서 22%로 좀 크게 감소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2020년 같은 경우가 이제 높아지는 이유가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무역 분쟁이나 지정학적 이슈, 또 기후 변화 대응 방안에 대한 합의의 부재 같은 이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부분도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CEO들이 보인 이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신뢰 하락은 이런 이슈를 본다고 한다면은 역시 크게 놀라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그 규모와 일부에서 보이는 급격한 진행 속도가 바로 이제 그 다음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좀 많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비관론이 계속 지금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실질적인 기회는 존재한다는 점도 전문가들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이 경영 전략을 바탕으로 이해관계들을 기대치에 부응하는 데 집중하고 지난 10년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쌓아온 경험들을 녹여낸다면 비즈니스 리더들이 경기 침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 의견도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CEO들의 비관적인 분위기는 우선 비즈니스 전망에서도 많이 나와지고 있는데, 향후 1년간 자사의 매출 성장에 대해서 매우 확신한다고 응답한 CEO가 작년 35%에서 27% 하락해 2009년 이후 최저치를 좀 보여주었고요. 또 이 전 세계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하향했지만 수치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좀 보이는 것도 특징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 매출 성장에 대한 CEO들의 확대는 어떤 글로벌 경제 성장의 예측 변수인 것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데, 2008년 이후에 CEO들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향후 1년간 자사의 매출 성장에 대한 CEO의 전망과 또 글로벌 경제의 실제 성장률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컸다는 게 분석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관관계가 올 한 해도 이어진다면 작년 10월에 IMF가 하향 조정한 2020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 3.4%대 비롯한 다수의 전망보다 더 낮은 2.4%대로 둔화될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강용입니다. 먼저 위성 및 레이더 영상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부터 시작된 비는 오후에 충청과 경북 북부까지 점차 확대되겠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대 50mm,
남부지방은 최대 40mm, 충청과 경북 북부는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최대 100mm 이상의 겨울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도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비도 오고 구름도 많지만 별다른 추위는 없는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0도, 낮에는 7도까지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이 한낮에 9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고 설날 당일인 글피도 서울의 낮 기온 8도까지 오르며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남부지방은 제주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충청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인천 0도 보이고 있고 한낮에는 6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동해안과 강원 산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강릉의 아침 기온 2도로 시작하고 있고 낮에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광주 4도, 부산 5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구와 전주가 7도까지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과 남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모레부터는 동해안 지역에 비나 눈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